네, 밥상머리 토크입니다. 서종우 가능성연구소 대표, 고지연 변호사님, 그리고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특별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경실련이 8대 부산시의회 46분의 부산시의원의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내놓으셨어요. 이거 46분이면 총 47분 아닌가요? 한 분이 빠졌네요. 예, 의장님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 저 부산시의회 의장은 제외한 총 46분이네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따라서 그런 평가를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그리고 가산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좀 하였습니다.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과 발언,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횟수 이런 부분을 중시한 거네요. 양적인 측면에서. 정량평가 양적인 부분들을 좀 주로 저희들이 채점을 좀 하였고요. 정성은 이제 양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질적인 측면에서요. 예, 질적인 측면을 저희도 많이 좀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산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예결위하고 인사검증청문회에 어떤 질의 내용들로 저희들 좀 다루어서 총 한 1000점에서 1040점까지 최대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하고 해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출석을 몇 번 했느냐, 또 몇 번 질의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량평가일 때고, 그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만큼 의미 있는 의제를 내놓았느냐, 그리고 또 정책 개선이나 발굴에 노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 의회부의 정당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41분, 한국당이 5분 이렇게 되어 있던데, 7대는 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7대하고 비교하면 처장님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7대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거의 한 2명 빼고 45명이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41명이죠. 오히려 민주당이 지속되면서 완전 정반대의 경우였는데. 상정백회라고 저희들이 부르긴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7대 저희들이 이제 부산경실련에서도 이제 1년차 의정 평가를 좀 했었는데 그때는 69.8점이 나왔습니다. 지금과 했던 8대하고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한 14점 정도? 예,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4년 동안 비교해보면 이제 평가 지표 같은 경우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다르진 않고요. 평가 지표는 비슷했고요. 예,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번에 저희들은 5분 자유 발언에서 이제 그 마이너스 점수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점수제는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한 옹호라든가 그리고 민원성 발언 그리고 시정을 옹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이너스로 채점을 해서 좀 한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당연직 어떤 직책에 따른 점수는 사실 이번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은 이제 그때 7대하고의 그런 좀 점수 차이도 좀 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조례 제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이번에는 그 7대 같은 경우에는 공동 발의해도 저희들 점수를 부여했는데 이번에는 점수를 부여하진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점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금은 이제 저희들 조금 놀랄 정도로 점수가 좀 낮게 나왔었고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는 업무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면서 지금 8대 시의회는 과반수가 지금 초선이시죠? 지금은 거의 과반수 훨씬 한 4분의 3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초선이시네요. 초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결과에서도 아무래도 이후에 대한 차후에 대한 어떤 개선 여지라든가 어떤 변화에 대한 좀 기대들도 좀 거기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점점점 나아질 가능성에 대한 또 기대는 우리가 또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시민들이 기회를 주셨다. 민주당에 그리고 초선 의원들께 기회를 주셨다. 이런 측면에서는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낙제점을 받은 1년의 평가 또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의원들 스스로 노력해야죠. 정말 밤낮 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 물론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으로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정책 또는 입법, 예산의 그 과정들을 보좌하는 정책 보좌 기능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말 훌륭해서 잘나서 정책 보좌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 결정들이 보다 오류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보좌 인력의 도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의회가 좀 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뒷받침, 인력 보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부산시의 한 해 예산이 17조 원에 육박합니다. 네. 그 예산에 대해서 현재 46분의 시의원들이 나눠서 계획과 이제 집행 과정에 관여하시게 되는데요. 그렇죠. 1인당으로 따져보면 한 해에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네. 또 그 밖에도 시의원들이 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네.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나가야 되고 네. 또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또 가보셔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 명의 지방의원이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신데요. 때문에 네. 개인의 역량이나 정치력에 따라 지금 현재 성과도 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네. 유급 보좌관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또 뭐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충당할 것이냐 아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방향은 설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 보좌관제 문제는 이거 끊임없이 나왔던 문제인데, 네,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산시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또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테고 그런 과정도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그 연봉 상한선을 둔 살찐고양이법이라든지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뭐 조례, 뭐 이런 조례들은 뭐 저희들도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처장께서는 어떤 조례 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금방 우리 말씀하신 그 살찐고양이법 김웅 의원님이 이제 발의했던 조례인데요.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고 해서 그만큼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과정에서 부산시하고 좀 쉽지 않은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죠. 예, 공포도 이제 부산시장님 하신 게 아니고 시의회 의장님께서 다시 공포하는 과정도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사회적 어떤 서민들의 약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은 좀 상한선을 좀 가져가는 것이 어쩌면 어떤 사회적인 위화감한 부분들 좀 해소하고 그런 부분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살찐고양이법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저희들 좀 부산 경실련이다 보니까는 그 사회적 경제 관련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어떤 이용률을 좀 높여내기 위한 조례를 그 수영구의 재덕 의원님이 좀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공공기관들이 지금 부산시라든가 부산시 교육청, 산하기관, 각 구청 이런 부분에서 각 공공기관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이용 물품을 보통 이제 구매라든가 용역을 많이 합니다. 그 공공기관들에서 청소라든가 등등 하는데 그래서 한 5% 정도의 5% 정도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물품과 용역을 좀 할 것을 좀 권강하고 제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적 경제라든가 경제 정의나 공동체 어떤 이런 어떤 사회 조성에 좀 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조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평가 받은 상위권 의원 5분 추리셨던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차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위 5분은 이제 이성숙 의원님이 전체 1위를 했었고요. 김문기 의원님이 2위, 노희수 의원이 3위, 고재영 의원, 윤지영 의원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성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량평가나 정성평가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역할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정량, 정성 모두 고루 높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조례 어떤 발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질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높게 보여졌고요. 김문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뭡니까 조례에서 탁월할 정도로 조례 제정을 많이 하고 상당히 1년 사이에 보면은 물론 이제 살찐고양이법 살찐고양이법하고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 부산시 금고 지역 금고 조례에 관련해서도 이제 김문기 의원님은 상당한 어떤 비리 중에 있는 그렇게 좀 나온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윤정 의원님 말씀을 드려보면은 유일한 어떤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입니다. 1위에서 4위까지는 민주당이시고요. 윤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시죠. 그래서 비례로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상임위 발언에서 정량이나 정성에서 상당히 많은 호평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번에 평가에서 그렇게 좀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차장님 저 하위권 5명은 발표를 안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그 종합적으로 하위권은 발표하지 않았고 정량평가에서 만약 정량평가라면 출석률이라든가 조례 발언이라든가 어떤 그 발언 수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채점을 해서 정량 평가 하위권 부분들은 따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조례를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고요. 시정 질문을 한 건도 안 하신 분이 한 해도 안 하신 분이 24분인가 있는 걸로 알고 1년 동안 시정 질문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24분. 조례도 있고 그리고 5분 발언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발언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정량 평가에 있어서 하위 5위권을 저희들 발표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어제부터 우리 부산시 의회가 하반기 일정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한 해 예산이 뭐 17조 원이 넘는 상황이니까요. 투명하고 또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또 살펴봐야 될 일을 또 해야 될 거고요. 정책 허점은 없었는지도 또 꼼꼼히 살펴봐야 될 일이 부산시 의회에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F학점 받았지만은 분발하셔서 내년에 우리 경실련 평가에서는 A학점으로 쑥 돌아갈 수 있는 부산시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